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큰 결심이 필요한 우리 아이,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 무서운 기계 소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조차 힘든 치과 치료는 환자에게도 보호자에게도 늘 커다란 숙제였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이 조금만 기다려주면 비장애인과 똑같이 웃으며 진료를 마치곤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환자의 속도에 맞추는 따뜻한 외래 진료부터 안심을 더하는 전문 치료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서울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쉽고 안전한 치료의 모든 과정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통합치아과 조교수 정지은입니다. 왜 장애인 치과 치료는 더 어려울까요? 네, 장애인 환자분들은 치과 치료 받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인데, 특히 장애인 환자분들 중에는 가족분들에게도 협조가 잘 안 되는 환자분들이 많으셔서 일단은 집에서 나오는 것부터가 힘드시고요. 일반 동네 의원이라고 하면은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환자분들이 오셔서 특히 휠체어 타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해서 오시기가 힘들고, 두 번째는 이제 구강위생관리로 볼 수 있는데요. 장애인 환자분들은 대부분 스스로 구강위생관리 하시기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보호자분들이 환자분들을 칫솔질 해주시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 보니까 장애인 환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구강위생관리에 조금씩은 소홀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렇게 구강위생관리가 안 된 상태로 오시면은 대부분은 질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많고, 세 번째로는 치과 치료의 특성인데요. 치과 치료는 아무래도 유니체어에 꽤 오랜 시간 동안 누워 계셔야 되고, 또 치과 환경이 여러 가지 장비나 소리,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공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아서 장애인 환자분들이 치과에 오시면은 원활하게 치료받기가 힘드시고, 무서움 때문에 비장애인 환자분들도 공포를 느끼시는 것과 똑같이 장애인 환자분들은 일단은 체어에 앉는 것부터 힘들어 하시고, 앉아서 치료받는 거를 힘들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치과 치료는 대부분은 소리가 많이 나고 물을 뿌리는 치료들이 많기 때문에 입안에 물을 뿌리면서 또 기계가 막 윙 돌아가면서 하는 치료들 받기가 힘드시고, 사실은 몇 초 동안에 가만히 계시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장애인 환자분들은 치과 치료 받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소통이나 협조가 안 될 땐 어떻게 치료하죠? 네, 장애인 환자분들, 그리고 요새는 치과병원에 고령 환자분들, 특히 치매나 파킨슨, 뇌졸중이나 뇌경색 등 이렇게 인지 장애가 생기신 고령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런 장애인 환자분들이나 고령 환자분들은 특히나 치과 치료 받기가 많이 힘드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치과 의자에 일단은 앉는 것부터가 힘드시고, 오랜 시간 누워 있으시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은 치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꽤 긴 시간이 필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 치과 치료할 때 제가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기다려 주는 겁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처음에 내원하시면은 치과 환경에 적응하는데 꽤 몇 분, 몇십 분의 시간들이 걸리고, 이 환자분들 근데 생각보다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적응하게 해드리면은 치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들 기다려드리고, 또 처음부터 어려운 치료를 하기보다는 쉬운 치료를 해가면서 적응시켜드리면 많은 분들이 외래에서 그냥 똑같이 진료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환자분들 조금씩 치료해보고 구강검진도 해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했지만 협조에 실패하는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진정마취를 통해서나 아니면 전신마취를 통해서 치과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외래로 많이 치료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진정마취, 저희가 흔히 수면마취로 잘못 알고 있는 진정마취나 전신마취를 통해서도 진료를 많이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외래로 진료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 또
보호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환자분이 이렇게 외래에서 그냥 똑같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치과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협조를 하면서 치료를 하실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진정마취나 그 전신마취까지 가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이 없느냐 하면은 치과에서는 또 위험한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장치를 환자분들한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치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랑 또 보호장치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치료할 수 있고 그 외에 안 되면 이제 진정마취나 전신마취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과 진정치료 어떤 분들에게 필요할까요? 외래로 치료를 시도했는데 안 되는 경우, 처음 초진 내원하셨는데 검진해보고 이제 협조도를 봤을 때 안 되는 경우 진정 마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면 마취로 많이 잘못 알고들 계신 게 진정 마취인데 진정 마취의 대략적인 프로토콜을 말씀드리면 환자분이 오셔서 진정 마취 약물을 정맥 투여한 다음에 약간 주무시는 상태에서 치과 치료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완전히 환자분이 진정 약물을 깨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치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외래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환자분이 안정되고 안전한 상태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살짝 주무시는 상태에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전문 치과 치료 어디로 가야 하나요? 지금 저희가 치과대학병원급의 큰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저희도 외래로 보는 환자분들이 많듯이 사실은 로컬 치과들에서도 치과 치료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동네 병원에서는 인력적인 부분이나 모니터링 장비나 현실적으로는 수가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 환자분들을 소화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학병원급이나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계신데 사실은 동네 병원에서도 보건복지부라든지 아니면은 장애인 치과 학회라든지 이런 데 안내를 보시면 치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로컬 병원들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진정마취나 전신마취 정도의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조금 안전에 주의해야 되는 치료들은 저희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서울시 장애인 치과병원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장애인 환자분들이든 간에 일단은 치과병원에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 서울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내원하셔서 초진 보고 같이 상담하고 의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